문 대통령에게 최고급차 지급 찬반 양론 과열. 일본 미디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차량 등의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기타 운영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문 대통령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서 전기차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중동 등 혐한 매체들은 문 대통령이 강주영 일자리 응원 차원에서 사적으로 온라인 구매한 캐스퍼와 별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차량 지원이 마치 잘못된 일인 것처럼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보도는 곧바로 일본 매체들에 의해 인용, 확대 재생산되어 혐한 네티즌들의 혐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4월 9일 겐다이 비즈니스라는 매체에 한국 문재인에게 최고급차가 지급된다는 것으로 찬반 양론이 과열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한 국민청원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 국민청원은 타이틀이 문재인 대통령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다. 이 청원은 투고한 지 2주일도 안 돼 20만이 넘는 지지를 받았다. 청원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한다. 어려운 국면도 수없이 많았지만 대통령 덕분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자부심을 안고 살고 있다. 대통령을 애롭게 하지 않도록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힘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청원을 올렸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최고의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인물 단 한 명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로서 살아온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문장을 읽고 알 수 있듯이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광적인 팬인 것 같다. 실제로 40대 여성을 중심으로 문재인 씨의 열광적인 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국민 전체로 눈을 돌리면 3월 18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였다. 한국 미디어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숫자를 그대로 믿는 것은 위험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도 이례적인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및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들이 3월 22일 문재인 정권에 의한 외교는 실패였다고 규정한 것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윤 차기 대통령이 내건 청와대 이전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직원의 형이 말이 안 되는 헛소리다. 문 대통령의 퇴임일 직후에 그를 직무유기와 살해 방조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인이나 저명인에 의한 문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보도를 둘러싸고는 일부 국민으로부터도 지도자를 잘못 채용하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이 증명해 주었다. 국민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저런 무능하고 사악한 인간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정신과 긍지를 망가뜨린 문재인을 저주한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절찬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국민도 존재하고 그 평가는 동강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국민청원에 접수된 러브레터를 보도하는 뉴스에는 문 대통령을 칭찬하는 의견이 많이 전해지고 외교 실패나 청와대 이전 안에 대한 보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전해진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퇴임 후에 제네시스 G80 전기 자동차 2022년형을 타게 될 것 같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전 대통령 지원 차량 구매 계약이 되어 48개월간 문 대통령에게 지급된다. 임대비는 월 212만 7,400원으로 예산 총액은 1억 211만 5,200원이라고 한다. 이 보도에 너는 캐스퍼나 타라
국민에게 임대 물건에 살라고 해놓고 자신은 제네시스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의 애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나라냐는 의견부터 문재인 정권 덕분에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이런 나라인데 대통령을 애우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냐는 등의 의견이 혼재하고 있다. 대통령 퇴임 후에 관한 보도는 진정한 평가를 판단하는 한 재료가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양한 미디어의 제네시스 기사를 보았지만 분명히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다. 역시 그를 칭찬하는 것은 일부 팬으로 많은 국민이 문 정권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 차원에 올라온 러브레터는 물론 그에게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고 싶은 지지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은 아닐까. 정권은 보수에 탈환되어 5월에는 문 대통령에게 대항한 윤석열 씨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지막 메시지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기사를 읽은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한국 경제를 악화시켜 서울에 주택을 가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한국 젊은이들의 취업을 곤란하게 만든 공적은 클 것이다. 자신의 보신을 위해 일본에 혐오감을 갖도록 한국 국민을 세뇌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만큼 경제도 외교도 엉망으로 했는데 이렇게 지지받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미디어 컨트롤이 효과가 있다는 것과 교육이나 한국 국민 특유의 기질에 합치한 것입니다. 스스로가 가장 엉뚱한 나라의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많으면 최고급차 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어쨌든 공약을 완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도 상당한 것 같다. 다만 그 지지자 대부분이 친북파인 자들이라고 한다. 북쪽의 심부름꾼이었기 때문에 수긍가는 이야기다. 또한 일본에서 혐한 인구를 늘려준 공적도 평가할 수 있다. 임기 종료 후 제2의 인생은 특수별장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 나라는 무역면에서 선진국 취급된 것만으로 진짜 선진국이 된 것일까? OECD에서 최악인 고령자 빈곤율과 자살률, 국민은 빚더미로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 비율, 젊은 층의 잠재 실업률은 약 25%, 여성의 빈곤율도 심해서 여기에서 코멘트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여성이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다. 선진국이라면 더욱 국민의 복지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뼛속까지 최저인간이라고 느낀 것이 이것으로 수백 건이 됩니다. 원래 북한에서 도망쳐 부산에 정착한 사람으로 체포 경력도 있는 완전한 독재 인간입니다. 못된 깨로 변호사가 되어 악용하면서 많은 인간을 속이고 법률을 바꿔치기 해서 자기 편한 대로 지지율만 신경 쓰는지 숫자 조작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역대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과 같은 퇴임 후 처우이지만 결과적으로 악정을 반복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므로 역시 부부가 나란히 담장 안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무난하겠지요. 반대한다면 문이 설선에서 낭비한 정부 채무를 보전하고 나서 합시다. 이상입니다.